야, 맨날 거래소 2,100포인트일 때 3,000 간다고 외치다가 3,000 가려고 하니까 거래소 종목은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지금은 거래소는 이제 수학의 계절입니다. 씨 뿌리는 시기는 지났어요. 요즘 수익 실현을 앞으로 어떤 걸 챙겨서 코스닥으로 준비하는 거. 이게 정답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네, 오늘 13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주제는 2021년 저 박한샘이 코스닥으로 가는 이유라는 주제로 이슈 인사이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코스닥으로 2021년을 제가 기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하반기죠. 여러분들하고 계속적으로 거래소 시장에서 종합주가지수 3,000포인트, 그리고 환율 1,000원, 외국인들 시가총액 대한민국에서 3,000포인트일 때 500조 원에서부터 계속 같이 왔는데 이제 3,000 가면 700조 원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가면서 지금까지 거래소 시장 중심으로 대형 종목 중심의 이슈 인사이트에서 계속 살펴봤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2021년부터는 여러분들하고 이제 코스닥을 중심으로 준비하는 시간을 앞으로 짧으면 한 보름 정도, 길면 총 4강에 걸쳐서, 즉 한 달 정도에 걸쳐서 계속 코스닥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코스닥을 2021년도에 주목해서 보는 이유, 즉 거래소 시장에서 지금 90%의 주식을 대부분 갖고 있는데 코스닥으로 이제 천천히 앞으로 지수 2,800에서부터 3,000포인트까지 수익이 나는 구간에서 3,000포인트를 전후로 점차적으로 수익 실현을 해가면서 이제 코스닥 쪽으로 건너갈 계획이다. 이런 큰 방향을 제시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준비하라는 얘기죠. 왜냐? 수익률은 준비된 자만이, 주식은 굉장히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누누이 강조해 드렸었죠. 자, 그렇게 보는 첫 번째 이유는 삼성전자가 퀄컴에 두 달 전에 있었던 일이죠. 9월 15일 날 876 칩을 독점으로 수주했습니다. 이 금액이 대략 한 1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버라이전, 미국에 있는 통신 회사죠. 거기로부터 5G 통신 장비를 8조 원 정도 수주했어요. 환율 1,200원대 수주했으니까 지금은 이 금액에서 한 10% 정도 빼줘야 되겠습니다. 왜 지금 1,090원이잖아요. 그리고 9월 15일부터 미국은 화웨이한테 반도체 구입을 못하도록 제한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화웨이가 반도체를 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소위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짜장면집을 운영하는데 밀가루를 사지 못하게 하고 짜장면을 만들어라. 영업을 못하게는 안 합니다. 근데 밀가루를 살 수 없어. 제한되어 있어. 못 사게. 접으라는 얘기죠. 그 반사이익을 누가 누리느냐? 바로 삼성전자하고 미국에 있는 업체들이 누리게 되는데 규모가 한번 이루어지면 뭐 8조 원, 10조 원 그렇습니다. 이것이 코스닥 시장, 즉 삼성전자하고 코스닥 시장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오히려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코스닥을 사람들이 안 보잖아요. 반대되는 개념인 것 같지만 삼성전자 이런 실적 수주, 이 파트가 코스닥 지수를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게 될 건지 여러분들이 기본 한번 구체적으로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요, 즉 제가 코스닥을 주목해서 보는 이유라는 거죠. 삼성전자는 2019년 글로벌 통신 장비 시장입니다. 자, 통신 장비라는 게 뭡니까? 2G, 3G, 4G, 그리고 지금 5G죠. 그 지금까지 전까지는 이제 4G 형태의 통신 장비였지 않습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우러서 이제 글로벌 통신 장비라고 그러는데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는 그전엔 화웨이였습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37%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27%로 2019년도에 트럼프 대통령 덕분에 좀 떨어졌고요. 에릭슨이 30%, 그리고 이제 핀란드의 노키아가 24%, 삼성이 7%, 그리고 ZTE가 7%, 기타 5%입니다. 즉 3강 구도죠. 30%, 27%, 27%, 4%, 그리고 이제 삼성이 7%. 이것은 통신 장비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타 뭐 꼭 스마트폰 부품뿐만 아니라 통신뿐만 아니라
기타 모든 유무선 통신 장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2020년도에 삼성전자의 7%밖에 안 되던 점유율이 몇 %까지 올라왔느냐? 두 자릿수 가까운 9%가로 점프했어요. 즉 25% 정도, 30% 가까이 성장해서 시장 점유율이 9% 가까이 됐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수치입니다. 왜냐? 그 아래 레벨은 10%대를 차지하는 회사가 하나도 없어요. 에릭슨, 화웨이, 노키아가 다 20%대지. 근데 처음으로 지금 4강 구도로 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코스닥 시장을 앞으로 움직이는 전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 시장 점유율은 2018년도에 통신장비에서 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미미했다는 얘기죠. 근데 2019년도에 전체 장비에서 5%였는데 갑자기 아까처럼 전체 시장 장비에서 9%가 됐잖아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급등하고 있는 업체란 말이에요. 통신 장비 시장에서. 근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에서 나온 거냐? 바로 5G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삼성전자는 2019년도에 전체 시장 점유율은 9%밖에 되지 않습니다. 7%, 9%, 7%에서 9%로. 그렇지만 5G, 가장 앞서 있는 거죠. 5G에서는 23%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즉 시장 전체, 통신장비 시장에서는 9%인데 7%였다가 9%로 급성장했잖아요. 그런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5G 장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야 5G가 통신 장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많고 많은 통신 장비 중에 5G는 한 부분입니다. 사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삼성전자가 수직 점프를 할 수 있고 글로벌 빅3 구강에서 빅4로 진입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는 것은 바로 5G 시장 점유율에서 에릭슨과 화웨이가 양분하고 있던 이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5G가 급성장해가면서 끼어들기가 된 거죠. 20%대가 넘어가면서. 자, 그래가면서 시장 전체 파이에서 시장 점유율이 9%대로 올라간 겁니다. 5G 덕분에. 23%를 차지하게 되니까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해되셨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삼성전자면 떠오르는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반도체 회사죠. 그 다음에 스마트폰 부품 회사죠. 그리고 플렉서블 OLED라든가 디스플레이, 그리고 이제 백색 가전. 근데 이제 OLED는 이제 어차피 이것도 핸드폰이라든가 반도체 쪽에 사실 반도체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반도체, 스마트폰 부품, 소재, 그리고 백색 가전. 이 삼각 구도였습니다. 삼성전자는. 항상 이 삼각축으로 움직이죠. 스마트폰 부품에서 순이익이 20조 이렇게 났을 때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또이또이 하고 있었고, 반면에 스마트폰 부품이 겨우 또이또이 1조 원, 연 순이익이 1조 원도 안 되고 왔다 갔다 하는 2, 3년 전에는 중국한테 밀려서 반도체가 또 20조 원의 수익을 남겨줬고, 계속 이렇게 하나가 흔들리면 두 개가 올라가고, 그래서 한쪽이 무너져도 이렇게 여러분들 밥솥 보면 어떻습니까? 옛날에 왕을 상징하는 특징은 밥솥이었죠. 그 밥솥에 발이 3개가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왕을 상징하는 거에 이제 그 칼이라든가 그리고 밥솥이 있어요. 중국 황제를 상징하는 거에. 그걸 갖고 있어야 이제 식물을 갖고 있는 건데 그것처럼 3개가 안정적으로 삼각구도로 딱 밥솥이 딱 붙여 있어서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도 그런 구조였습니다. 핸드폰이 흔들리면 반도체가 먹여 살려주고 백색 가전하고 백색 가전이 안 될 때는 스마트폰 부품하고 반도체가 또 먹여주고. 근데 여기에 이제 발이 하나 더 생겼어요. 아까 보셨잖아요. 5G 덕분에 글로벌 통신 시장에 그래서 이제 4강 구도가 되는 겁니다. 훨씬 더 안정적이죠. 자, 삼성전자는 그래서 2020년 세계 통신 장비 시장 5G를 포함한 전체 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9% 시장 점유율이에요. 자, 그런데 결정적으로 5G 네트워크 장비 쪽에서는 삼성전자가 2018년도에 겨우 점유율이 5%에 불과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갑자기 23% 이렇게 급증하죠. 다른 데도 그럼 다 크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에릭슨은 27%에서 23%로 줄어들고 화웨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때리기 덕분에 31%에서 26%로 줄어들었죠. 노키아도 22%에서 16%. 오로지 노키아, 에릭슨, 화웨이 전 세계 빅3가 75% 이상 점유하고 있던 통신 장비 시장에서
누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특히 5G 파트에서 통신 장비지만 5G가 가장 핵심이죠. 누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마치 이거는 폭풍 질주하는 거죠. 사춘기 때 애들 막 먹는 거 보세요. 치킨 한 마리 먹고 밥 말아, 라면 두 개 먹고 거기다 또 밥 말아 먹잖아요. 먹는 거 보면 무서울 정도로 먹죠. 지금 국제 5G 통신 장비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지금 그런 형태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화웨이가 쪼그라든 거를 삼성전자가 빠르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글로벌 통신 장비 시장에서 5G 쪽 매출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느냐? 2019년도에는 76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8조 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1,000억 달러, 1억 달러는 한국 돈으로 현재 1,100억이에요. 자, 그런데 2020년도는 106억 달러, 한국 돈으로 한 120조 원 정도, 12조 원 정도.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190억, 내년도는 190억 달러, 그리고 이제 230억 달러. 상당히 빠른 폭으로 성장하는데 특히 2021년도에 90억 달러가 늘어나죠. 80% 이상 성장한다는 거예요. 왜? 5G 통신 장비 업체 중계기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네트워크,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광통신 스위치라든가 이런 것들 각종 장비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스마트폰도 지금 다 이제 5G잖아요. 4G하고 5G 차이가 속도 차이지만 무선 차이도 있습니다. 100배 차이예요. 속도가 무선으로.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이라든가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다 혁신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에서도 혁신이 일어날 거예요. 왜? 5G가 되면 그거 갖고 자동차도 불러요. 웃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테슬라는 부릅니다. 스마트폰으로 누르면 사람이 없는데 자동차가 와요. 한 30m, 50m, 100m 정도 범위 내에서는. 자, 그래서 그러려면 이 5G가 돼야 돼요. 그리고 반도체 소재가 필요한데 바로 이런 통신 장비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삼성전자는 버라이즌이라든가 한국도 한국이지만 미국,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특히 미국과 우방국여가면서 화웨이 장비를 쓰지 말라고 한 나라들에서 그 빈 자리를 누가 메꾸고 있느냐? 삼성전자가 빠른 속도로 메꾸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반도체를 만들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어떤 부품이 고장났을 때 그걸 고쳐야 되잖아요. 누가 잘 고치겠습니까? 삼성전자가 납품한 에릭슨이 잘 고칠까요? 아니면 삼성전자가 그 부품을 자기네들이 조립해서 만든 회사가 잘할까요? 삼성전자가 잘하겠죠. 그러면 그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부품 소재는 전 세계에서 반도체는 누가 가장 잘합니까? 한국 업체들이 가장 잘하죠. 전공정, 후공정, 테스트. 대한민국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런 종목들 있잖아요. 동진세, 킴캠, 네페스, 이런 종목들. 우리가 보기에는 코스닥 시장에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 세계에서는 그 종목들이 세계 넘버원입니다. 그 분야에서는. 자, 그래서 빠른 속도로 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한국은 5G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항상 통신 장비 중계기들까지 세계 최초로 표준이 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코스닥 시장한테 충분한 매력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여기에서 단순히 삼성전자 하나 실적 난다고 코스닥 시장 전체가 그런 매력이 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구조를 한번 보셔야 돼요.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연간 실적입니다. 여러분들도 눈에 충분히 익혀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삼성전자의 연간 실적인데요. 맨 위는 2018년도, 2019년도, 그리고 2020년도, 현재 9월까지 3, 4분기 실적까지 나왔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매출액이고,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 그리고 이제 당기순이익입니다. 2018년도 매출액이 240조 원에 영업이익이 58조 원이네요. 2019년도에 230조 원에 영업이익이 27조 7천억. 2019년도는 현재 175억, 5조 원.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240조 원 전후에 매출액이 달성할 걸로 보여집니다. 영업이익은 현재까지 27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26조 9천억이니까 작년치에 거의 육박했죠. 이번 연도는 36조 원에서 약 40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이 달성될 걸로 보여집니다. 누가? 삼성전자가. 자, 그런데 핵심 포인트는 뭐냐?
대부분이 이제 5G 스마트폰 부품 소재에서 옛날에 거의 이게 다 나왔어요. 40조 원 가까이.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거의 반도체에서 나오죠. 중요한 거는 대략적으로 한 240조 원에서 많게는 이제 250조 원 전후의 매출액에 50조 원에서 30조 원 정도의 25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이 발생되는 회사입니다. 그렇죠? 250조 원 전후의 매출액. 그리고 25조 원에서 많게는 50조 원 전후의 영업이익. 이 정도예요. 자, 그러면 코스닥 시장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코스닥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뭐 여러분들이 놀라실 수도 있는데 알고 계신 분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2020년 12월 14일 오늘 뭐 코스닥 지수 별로 안 움직였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큰 변화는 없을 겁니다. 1% 미만이었죠. 코스닥 지수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제 거고 오늘은 이제 15일이에요. 데이터가 나오는데 하루 정도 걸리니까 그렇습니다. 전체 시가총액 코스닥 시장에 1100개 있는 종목의 시가총액은 얼마냐? 365조 원입니다. 정확하게 365조 3330억이네요. 외국인이 얼마 보유하고 있느냐? 35조 원으로서 약 9.59%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전체가 그러니까 겨우 365조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360조 빼기 250조. 누굽니까? 삼성전자 매출액이죠. 네, 별 차이 없죠. 110조 원 차이밖에 안 나요. 삼성전자 시가총액은 그럼 얼마냐? 450조입니다. 우선주까지 포함하면 500조예요. 본주만 450조예요. 누가? 삼성전자 하나만. 450조 왔다 갔다 하잖아요. 코스닥 전체 시가총액보다 큽니다. 365조에 불과해요. 아무리 삼성전자라 하더라도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을 겁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반도체, 스마트폰, 그리고 백색가전 이걸로 먹고 살았어요. 여기에 지금 이제 앞으로 전 세계 시장에서 1등, 20% 이상의 점유율을 앞으로 3, 4년 내로 달성할 수 있는 통신 장비가 하나 더 붙여지는 겁니다. 이거의 매출액은 전 세계에서 20조 원에서 30조 원밖에 되지 않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여기에서 20% 정도 장악하면 5조, 6조 원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반도체와 네트워크 장비들이 또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냐? 자,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되셨을 것 같아요. 아, 코스닥 시장 전체 시가총액이 360조밖에 되지 않는데 삼성전자 하나만 450조다. 그런데 삼성전자 매출액이 250조에 불과한데 코스닥 전체가 360조 정도에 불과하니까 삼성전자 매출액이 만약에 50조 원 정도가 앞으로 늘어난다면 다시 한번 만약에 삼성전자의 매출액이 250조 원에서 275조, 280조, 290조, 300조 원 정도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앞으로 2, 3년 내에 있다면 즉 지금보다 10% 늘어나서 275조 정도 달성한다면 매출액 25조 정도까지 어디서 발생한다면 코스닥 시장 전체가 들썩거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느냐? 삼성전자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그런지 그 정도 성장하고 있다는 거, 특히 5G 통신 장비, 부품 소재들 때문에 삼성전자 하나의 먹거리가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드론 사업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레이저 프린터 합니까 안 합니까? 3D 프린터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왜 안 할까요? 네.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글로벌 전체 시장에서 시장 매출액이 40조 원짜리 이하가 되는 것은 삼성은 건드리지 않아요. 왜 건드리지 않느냐? 주력 사업으로 그걸 하긴 하되 주력 사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그거 해가지고 삼성그룹 전체가 먹여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미래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0조 원에서 큰 차이 없잖아요. 겨우 15% 늘어나 봐요. 그래서 40조 원짜리 이상 시장 규모가 형성되는 거에 뛰어드는 겁니다. 드론 사업 안 하는 거예요. 못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현재 365조 원에 불과한 코스닥 시장은 삼성전자의 매출액이 25조 원에서 50조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 앞으로 1, 2년간 낙수 효과로 말미암아
코스닥 전체에 있는 IT 관련주들이 그 매출액을 받아먹고 사게 되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국제 시장에서 이 뭐라 해야 될까요? 통신 장비 시장 규모입니다. 전 세계 2019년도 대비 2020년도 통신 장비 시장에 대한 매출액이에요. 통신 장비에 관련된 뭐 부품이나 노트북이나 핸드폰이든 뭐든지 다 가전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9년도 1,300조 원이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조금 성장했습니다만 1,340조 원으로 지금 예측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지금 3, 4분기 예측 나온 결과니까 거의 정확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통신 가전 시장이 580조입니다. 핸드폰뿐만 아니라 가전, 통신 가전, 대형 가전 239조, 사무용 기기 200조, 음향 가전 186조, 소형 가전 123조.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원래 성장은 작은 놈이 조금만 매출이 늘어나도 왕창 성장하는 걸로 나오죠. 아무리 코로나를 하더라도. 그런데 가장 많이 있는 580조짜리가 가장 먼저 성장했어요. 많이 성장했어요. 나머지는 거의 성장한 게 별로 없죠. 소형 가전 8% 성장했네요. 128.3조니까 조금만 늘어나도 되니까. 자, 그런데 580조짜리는 3% 성장했지만 규모 면에서는 가장 큰 성장입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코로나 때문에 미국의 GDP라든가 32% 까였잖아요. 전 세계에서 GDP가 늘어난 나라는 대한민국하고 중국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국은 공산주의니까 통계를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믿는 거죠. 일본도 뭐 마이너스 GDP 뭐 15%, 16% 그러잖아요. 한국만 플러스 1%예요. 자, 따라서 이 통신 장비 시장이 그런데도 성장했다라는 것은 굉장한 성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580조 원 중에서 전부 다 삼성 거는 아니지만 삼성이 통신 및 반도체에 강하니까 먹고 살 부분이 앞으로 괜찮다 안 괜찮다? 네, 풍부하게 달렸다는 거. 먹이가 풍부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방금 보셨던 삼성전자의 매출액, 특히 퀄컴한테 8조 원 수주받은 거, 버라이전한테 10조 원 수주받은 거, 뭐 인텔한테 지금도 또 받고 있는 것들이 있죠. 어디에서? 파운드리 시장, 즉 비메모리 반도체. 대부분 다품종 소량 생산입니다. 왜 그러느냐? 핸드메이드라는 거죠. 왜? 예를 들어 소나타에서 전기자동차 반도체를 만들어 달라. 그러면 배터리부터 시작해서 타이어라든가 엔진이라든가 이런 규격이 그랜저하고는 다르잖아요. 누가? 소나타가. 현대자동차가 BMW나 폭스바겐, 토요타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소나타에 맞는 반도체를 설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D램은 안 그렇죠. 컴퓨터에 들어가든 스마트폰에 들어가든 메모리 반도체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비메모리 반도체는 그게 안 됩니다. 그 제품에 맞게 설계해야 되잖아요. 특히 자동차라든가 앞으로 5G에 맞는 도시형 뭐 통신 시스템을 구축한다든가 이런 거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소품종 대량 생산 체제든 비메모리, 메모리하고는 다르게 다품종 소량 생산, 다양하게 생산해야 돼요. 단가가 비쌀까 안 비쌀까요? 굉장히 비싸겠죠. 마진이 많이 남습니다. 심지어 하청업체, OEM 방식이에요. 그걸 뭐라고 그러느냐? 파운드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인텔이나 퀄컴이 대만 애들한테 이렇게 만들어줘. 그러면 그걸 만드는 거. 파운드리예요. 대만이 54% 점유하고 있고 삼성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17%. 문제는 앞으로 향후 5년간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 몇 개밖에 없느냐? 대만 TSMC하고 삼성전자밖에 없어요. 뭐 여러분들이 저한테 강의를 들으신 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그 전에 들으신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 이거죠. 10나노 이하 공정과정. 현재 2021년이죠. 네. 아주 작은 거에다가 반도체 칩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회사. 이거를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 미세 공정과정이라고 그러는데 얼마 전에 인텔이 포기한 겁니다. 하청업 자기들이 직접 한다고 했다가 안 돼갖고 포기했죠. 사이닉스한테 공장 팔았잖아요. 그래서 인텔 주가가 62달러에서 40달러까지 급락 나오고 경쟁사인 AMD는 폭등했지 않습니까? 100% 가까이 최근에. 바로 그거를 근데 지금 대만 회사하고 하이닉스, 삼성전자밖에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더 쭈그라들어요. 이제 7나노, 5나노까지 가야 돼요. 문제는 뭐냐?
경쟁 업체들이 있는데 대만 회사, 중국 회사, 대만 회사 7나노가 아니죠. 14나노, 14나노, 14나노. 지금 즉 면적 14짜리에다가 똑같은 회로도를 설계하는 겁니다. 반면에 삼성전자하고 대만은 어때요? 똑같은 회로도인데 작게 설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은 똑같이 해요. 왜? 회로도가 똑같으니까. 근데 하나는 이만한 데다 하는 거고 하나는 요만한 데다 하는 거고. 전력을 누가 덜 먹겠습니까? 당연히 작은 놈이 덜 먹죠. 연산 처리 장치는 똑같아요. 누가 더 속도가 빠를까요? 네. 속도가 똑같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아닙니다. 작은 놈이 더 빨라요. 왜? 똑같은 연산 처리 장치를 100억 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만한 면적에서 그게 100억 번 움직이면 수만 킬로가 됩니다. 반면에 이만한 면적에서 100억 번 움직이면 수만 킬로가 아니라 몇백 킬로밖에 안 되겠죠. 전력도 덜 먹고 연산도 당연히 빠르죠. 움직이는 속도가 짧아지니까 전자가. 그래서 미세 공정으로 갈수록 좋은 건데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나라, 즉 5G라든가 저전력이라든가 그리고 AI라든가 그리고 주문형 반도체, 스마트폰에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걸 AP칩, 노트북에 들어가는 사람 뇌외 같은 거는 뭐라고 그럽니까? CPU라고 그럽니다. 사람 뇌에 해당되는 거. 그러나 스마트폰에, 이런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거의 핵심 칩, 컴퓨터의 노트북의 CPU 같은 거는 뭐라고 그러느냐?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라고 해서 바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칩입니다. 다 반도체예요. 그걸 만드는 회사가 바로 이제 화웨이였죠, 핵심이.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못하게 하고 퀄컴이 그 자리를 지금 꿰차고 있는 겁니다. 그 따라가는데 2년 걸렸어요. 거기에 연관된 부품들을 만드는 회사가 누구냐? 바로 삼성전자하고 대만의 TSMC. 주문형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데 앞으로 2년에서 3년간은 전 세계는 5G에 관련된 비메모리 반도체, 통신 장비이든 어떤 형태든 이걸 생산하고 주문해서 애플이든지 퀄컴이든지 혹은 버라이즌이든지 노키아든지 혹은 자동차용 반도체를 주문 제작해서 요청하는 현대차든 폭스바겐이든 테슬라든 이걸 감당해 줄 수 있는 회사는 누구밖에 없느냐? 대만의 TSMC하고 대한민국의 삼성전자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도 하면 되지 않느냐?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느냐? 이 장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술력이 따라와줘도 이 장비가 없으면 안 돼요. 즉 ASLM의 노광 공정 장비. 즉 면적이 크면은 괜찮은데 그건 이제 식각이라고 그래요. 회로도를 그릴 때 액체에다 녹여서 이렇게 하면 이제 녹은 거 남고 회로도만 금속만 남는 거죠, 반도체에서. 그거를 그런데 미세 공정 과정, 즉 면적이 작은 것, 10나노, 7나노 이런 과정에다가 회로도를 그리려면 이게 어렵습니다. 14나노 이런 거는 가능해도 뭘로 그려야 되냐? 여기 노란색 보이시죠? 네, EUV, 익스트림 울트라 바이올릿이라는 바로 극자외선. 이 빛으로 그려줘야 됩니다. 이게 ASLM에서만 만드는 건데 1년에 몇 대 만드느냐? 2019년도에 이번 연도에 지금 한 20대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생산할 수 있는 회사는 ASLM, 네덜란드에 그리고 일본의 니콘과 캐논. 니콘이 한 2대 만들어요. 자, 그런데 이게 몇 대 필요하냐? 삼성전자에 40대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 주문형 반도체를 막 주문은 들어오는데 그걸 납기 안에 맞추려면 이 장비가 필요해요. 100조 원 주문은 들어오는데 그걸 맞추려면, 그 납기에 맞추려면 그 품질에 맞게. 그게 불가능한 거죠, 현재. 왜? 이 장비가 없어요. 그러면 경쟁사도 이거 사면 되지 않느냐? 이거 살 수 있는 회사는 대만의 TSMC하고 삼성전자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40대 나옵니다. 이게 1년에. TSMC가 20대, 삼성전자가 20대 다 이미 예약해놨어요. 앞으로 그럼 3년간 이 물건을 가져가다 쓸 수 있는 회사는 TSMC하고 삼성전자 2군데밖에 없습니다. 다른 회사 줄 수 있느냐? 줘도 되지만 경쟁력이 있으려면 이건 20, 30대 있어야 돼요. 그런 회사는 없습니다. 전 세계에. 한 대당 얼마냐? 2천억이에요. 자, 이 빛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그걸로 이제 노광 공정 과정이라 갖고 회로도를 그려주는 거예요. 왜? 미세하니까 빛으로 그려야죠.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앞으로 2년에서 3년간은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 주문형 반도체, 비메모리형 반도체, 특히 통신형, 통신에 관련된 것, 5G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장비, 통신 교류할 수 있는 것들, 칩이든 어떤 형태든 누가 만들 수 있느냐? 대만의 TSMC하고 삼성전자인데 왜 삼성전자를 그럼 주목해서 보느냐? 대만의 TSMC는 이미 앞으로 18개월치 주문이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 못 받는다 그 얘기예요. 530조짜리 통신 장비 시장 중에서 100조 원 정도의 이 부품 소재, 특히 반도체에서 50조 원 이상이 열리는데 그것은 오롯이 누구만 받아야 되느냐? 삼성전자 말고는 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게 코스닥이 올라가는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코스닥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HTS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쪽에서 앞으로 2, 3년간 연 50조 원 정도의 성장, 매출액 성장을 차지할 걸로 보여져요. 문제는 뭐냐? 코스닥 시장이 시가총액이 360조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그걸 할 때 부품 소재 누가 됩니까? 당연히 코스닥에 있는 반도체 장비 소재업체들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다? 이 코스닥 시장에 지금 시가총액 상위 100개 종목입니다. 코스닥 100 우량 종목이라고도 말하는 거죠. 1등 셀트리온 헬스케어 시가총액이 얼마인가요? 예, 24조 원. 셀트리온 제약 8조 5천억. 시젠 5조 6천억. 알테오젠 4조 9천억. 네, HLB 9조 3조 원.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 보시지만 다 바이오 종목입니다. 부품 소재 반도체 관련 종목들 아직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누구 있습니까? 에코프로 BM이나 KMW, SK 머티리얼즈 3조 원, 3조 원, 3조 원. 3조 원짜리가 3천억 매출액이 늘어났다. 시가총액 3조 원짜리예요. 매출액이 뭐 그렇게 임팩트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회사가 3천억 매출액이 늘어났다. 주식이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요? 움직이죠. 반드시 움직입니다. 삼성전자 50조 매출 어디서 늘어나겠어요? 삼성전자는 팔아서 늘어나지만 부품 소재를 대는 회사는 다 이런 회사입니다. 그럼 코스닥 시장에서 1조 원 이상 되는 것은 몇 개밖에 없느냐? 상위 100개 종목에서 50개예요, 겨우. 1조 원 이상 되는 거. 그중에서 반도체 부품 소재 관련된 종목들은 이런 종목들입니다. 포스코 ICT, PI 첨단 소재, 서울 반도체 1조 1천억, ITM 반도체 1조 2천억, 이오테크닉스 5G 나왔네요. 1조 2,900억. 시가총액입니다. 이오테크닉스. 자, 그러면 한번 시가총액이 1조 3천억 가까이 되는 이오테크닉스인데 매출액이 얼마일까요? 네, 2,500억. 삼성전자가 주문을 받았을 때 이 회사에 1,000억 매출액만 더 던져줘봐요. 주식이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로 저는 이런 종목의 주가가 가만히 있지 못한다고 봅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2021년도에 코스닥으로 간다라는 거는 바이오로 가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5G로 가겠다는 겁니까? 그렇죠. 5G로 가겠다는 거죠. 5G 중에서 어디로 가요? 5G 통신, 5G 부품 소재, 이쪽으로 가겠다는 거죠. 그것이 코스닥 시장 전체 삼성전자 덕분에 새로운 먹거리로 움직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하고 3주에서 4주에 걸쳐서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핵심 종목들, 세계에서 1등하는 종목들, 국산화 부품 소재를 꼭 해야 되는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순차적으로 살펴보는 시간들을 계속 가질 겁니다. 시리즈 1, 2, 3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이슈 인사이트 앞으로 2주에서 3주간은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왜? 그래야 준비하고 있다가 내년도든 연말이든 코스닥 시장 거래소에서 3천 갔을 때 수익 실현해 가면서 코스닥으로 천천히 이제 넘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익률이 이쪽에서 50%, 이쪽에서 다시 또 50%, 70%. 그래서 복리니까 1억 갖고 2억 5천, 3억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그렇게 만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야, 맨날 거래소 2,100포인트일 때 3,000 간다고 외치다가 이제 2,800 가서 가까이 가서 3,000 가려고 하니까 거래소 종목은 더 이상 얘기 안 한다. 왜 그럴까요? 지금은 거래소는 이제 수확의 계절입니다. 씨 뿌리는 시기는 지났어요.
여기서 제가 무슨 종목을 뭐 여러분들한테 이거 사라 저거라 하겠습니까? 2,800 가까이 됐는데. 여기서는 수익 실현을 앞으로 어떤 걸 챙겨서 코스닥으로 준비하는 것. 이게 정답인 겁니다. 왜? 수익률은 준비된 자만 누리는 특권인 것이 바로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여러분들 이슈 인사이트에서 구체적인 종목들과 5G 관련 그리고 반도체 관련 어떤 종목이 세계 1위고 왜 그 종목이어야 되는지 하나하나씩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